나는 별로인 사람들만 만난다. 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싫다. 난 인생에서 별로 이룬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끝나지 않는다. 이 문제들은 계속 내 삶에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내가 이걸 언젠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공부할 수 있었던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공부를 중단했고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사실 제가 엄청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써야 하는 논문도 완성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저랑 되게 가까워질 때마다 좀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진지해질 때마다 도망가기 바빠서 되게 좋은 관계들을 놓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그냥 인생 아닌가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 책이 나타났어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되게 지루하고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구글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말을 막 치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다 도망가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구글에 쳤었어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쓰신 심리학자 분께서 저같이 느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자마자 이 책을 찾았고 당시에 제가 원하던 판이 절판이 되었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중고 서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책 자체는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지심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친근한 책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최근에 BTS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들고 사진이 찍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유명세에 힘입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한국에서는 자기계발 분야 서적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에 대한 책이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책 제목은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는 모두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과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키마라고 불리는 삶의 덫을 가지고 있습니다. 11가지의 덫이 소개되고 있어요. 버림받음의 덫,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불신과 학대의 덫,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정서적 박탈감의 덫,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사회적 소외의 덫, 나는 적합하지가 않아. 의존의 덫,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 취약성의 덫,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몰라. 결함의 덫,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실패의 덫, 난 실패자인 것 같아. 종속의 덫,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가혹한 기준의 덫, 아직 많이 부족해. 특권의식의 덫,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기회나 좋은 관계들에서 항상 도망치고 있고 어느 순간 그걸 후회한다면 실패의 덫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사고나 자연재해를 두려워한다면 취약성의 덫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거나 자기의 시간과 행복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은 종속의 덫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인지해야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삶의 덫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 아래 삶의 덫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삶의 덫을 알았으면 그 사이클을 알아야 하고 그게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덫이 발현되는 매 순간마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너무 지금 불안한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이런 본인의 불안감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에 패턴이 있는지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연습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패턴들을 부셔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알코올 의존증 배우자와 결혼합니다.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들의 배우자들을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겪었던 아이들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 스키마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런 삶의 덫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스키마는 한 사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순전히 자기라고 믿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패턴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삶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삶의 덫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뻔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야 해요. 물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저희가 스스로 행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이 역시나 좀 뻔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덫에 영향을 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보호자, 친척, 자매, 형제, 남매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편지를 쓸 때 그 말들이 받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모두를 아프게 하더라도 꼭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 감정들에는 죄책감, 불편감, 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좀 이렇게 메모나 노트 같은 걸 하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어제 내 배우자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그 배우자는 어젯밤에 바빴어. 그 시간 동안 나는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도 너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안감들이나 삶의 덫 앞에 서 있는다는 것과 되게 불안했고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들로부터 계속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또 익숙해서 편했던 그런 패턴들을 저항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삶의 덫에서 벗어나는 일과 더 좋은 삶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삶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삶을 상상을 하거든요. 웃음이나 행복한 기억들이 많은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했던 행복한 삶,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던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후회가 없는 삶으로 저를 이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시도하세요. 아마도 죽기 직전까지 시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